2020년 코로나19의 등장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산문화재단이 수행한 부산형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환경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는 영국 아츠 카운슬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211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비대면 형태의 작품, 즉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문화예술 단체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의 제작 사유를 살펴보면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작한 사례가 37%, 다양한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사례는 10%, 기존 관객과의 심도 있는 소통을 위해 제작한 사례가 10%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했을까요? 작품 일부의 영상 및 오디오는 67%, 작품 전체의 영상 및 오디오는 52%, 작품과 관련된 이벤트 또는 대담은 42%, 작품 전체 라이브 스트리밍은 40%, 설치 또는 전시 작품의 디지털화는 24%, 디지털 스트리밍 핵심 개념의 일부를 도입한 작품은 16%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스트리밍 콘텐츠 제작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비디오 제작 93%, 오디오 제작 49%, 360도 영상은 10%, 가상현실 5%, 증강현실 3%, 기타 6%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상과 오디오가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일부 단체는 360도 카메라 기술, VR, AR 콘텐츠를 실험 중인 것을 알 수 있죠.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 사례.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문화정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2020년 9월 문화 분야 재활성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재활성화 플랜에는 20억 유로가 투입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를 지탱하고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화적 창의적 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도 예산이 할당되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은 2020년 7월 10억 유로 예산의 문화 새로운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독일의 문화적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시설 재개장이나 관련 프로그램 기획, 문화활동 재개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포함되죠. 그 중에서도 민간 문화시설의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포맷으로 문화를 매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홍콩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디지털 플랫폼 특별 교부금 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워진 단체를 위해 디지털 또는 가상예술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홍콩 조키클럽 자선신탁의 후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내 주요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내 주요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화면과 같이 여러 대응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에서는 비대면 예술과 관련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재소비 유도 콘텐츠 부족 문제는 비대면 예술 성장 및 신규 콘텐츠 개발 유도가 가능한 실험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유통시장 형성 미진 문제는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대면 환경 대응 준비 미흡 문제는 기술 기반 창업, 기술 교육 등의 정부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 추진 사례. 국내외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로 나뉘어진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은 4차 산업과 접목되어 예술에 새로이 접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형태별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온라인 플랫폼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의 퀼띠르 셰누, 영국 BBC와 아츠 카운슬의 컬처 인 쿼런틴, 싱가포르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와 예술위원회가 제작한 A리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혹은 문화 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역사, 영화, 공연예술, 오디오, 도서, 놀이, 예술교육 분야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집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대량의 콘텐츠를 기보유한 기관들은 아카이브 형태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부산에서는 부산문화포털 다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은 구글의 아트앤컬처가 있답니다.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전 세계 80개국, 2천여 곳의 공공 민간 문화기관들이 보유한 문화예술 작품, 문화유산, 관련 지식을 모바일 및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역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문화미디어부가 추진하는 무제움 4.0이 있습니다. 이는 문화미디어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VR, AR, 3D 기술 등을 활용해 독일 내 박물관과 방문객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아트앤테크 사이트에서는 기초예술 분야와 과학기술이 접목된 기술 융합예술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분석. 국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유튜브의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유튜브 기능 중 링크는 다른 소셜미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능입니다. 재생 목록은 업로드하는 영상을 분류하여 목록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구독 채널의 경우 구독하는 채널을 보여주는 기능이며 추천 채널은 다른 채널을 추천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설명은 해당 채널에 대한 소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국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각 기관의 비대면 채널 운영 성과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위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중앙산하기관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총 320개 유튜브 채널을 표본 집단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분석 지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성 지표는 채널로의 접근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널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접근성 높음으로,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널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경우는 접근성 낮음으로,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입일 지표의 경우 채널 정보에 표시된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근 업로드 지표는 최근 동영상 업로드일을 뜻합니다. 활성화 지표의 경우 조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영상 게시 여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능력 지표에서는 유튜브 기능 활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링크와 재생 목록, 설명 기능을 사용하는 채널에는 각각 1점을 부여했으며, 추천 채널을 표시하는 경우 구독 채널을 표시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 간주하여 추천 채널은 2점, 구독 채널은 1점을 부여했습니다.
표본 집단의 유튜브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23일을 기준일로 삼고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에서 채널 분석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알아볼까요? 그래프를 통해 유튜브 가입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기관이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그 대안으로서 유튜브 채널 개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엔 각 기관별 유튜브 채널 개설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산하기관, 공연장, 지역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산하기관이 초기부터 채널을 개설한 곳이 많음에 비해 그 외 기관에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을 활발히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편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각각 2012년, 2013년에 처음으로 채널이 개설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들에 비해 개설 시기가 조금 늦고 2020년 이전까지 뚜렷한 증가세도 보이지 않는 등 유튜브 사용에 보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각 기관들의 유튜브 채널 접근성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0개의 기관들 중 238개 기관, 즉 74.4%가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채널로 바로 접근 가능해 접근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곳은 44.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만 채널에 접근 가능해 접근성 낮음으로 평가된 곳은 29.7%,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 접근성 없음에 해당되는 채널은 25.6%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2020년에 채널 개설이 급증했음에도 접근성 없음 비율이 가장 높아 여전히 유튜브 활용의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산하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은 접근성 없음 비율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유튜브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표본 집단 중 구독자 1만을 넘기지 못하는 유튜브 채널이 대부분이며 구독자 1만 이상의 채널은 12개로 전체 비율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중앙산하기관의 유튜브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평균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은 지역문화재단의 유튜브 채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개수와 구독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포도를 통해서도 선형적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균 구독자가 가장 많은 중앙산하기관이 평균 동영상 개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구독자는 가장 적지만 평균 동영상 개수는 비교적 많았습니다. 즉,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노력에 비해 구독자라는 성과는 크게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동영상이 90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비활성화되었다고 표현했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연장과 박물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연장과 박물관의 유튜브 비활성화 비율은 약 18%로 채널 5개 중 1개가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평균 조회수는 채널에 업로드된 전체 동영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평균 조회수는 최근 업로드된 30개의 동영상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산하기관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튜브를 개설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 조회수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구독자로 인해 평균 조회수도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은 전체 평균 조회수와 평균 조회수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산하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표본 집단 전체 기관의 74.4%가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박물관의 유튜브 채널 개설이 가장 늦었으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튜브 채널 개설에는 보수적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뮤지엄 온라인 전시관과 같이 영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대면 채널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구독자가 많다면 동영상 조회수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독자 수를 채널의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본 집단 중 구독자가 10만을 넘는 채널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만을 넘지 못하는 기관은 210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구독자 수를 채널의 성과 지표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산하기관과 공연장의 구독자가 준한 편이고 미술관, 박물관, 지역문화재단의 구독자가 저조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음에도 성과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 능력과 구독자의 관계를 통해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평균 구독자 수도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관별로 활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평균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중앙산하기관의 활용 능력이 가장 우수했으며 이는 채널 관리자의 유튜브 활용 능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영향으로 많은 기관에서 비대면 채널의 필요성을 깨닫고 대면 채널의 대체제로 유튜브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널 접근성을 위한 노력이나 채널 관리자의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대체로 성과가 부진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문화공공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부산광역시 산하 문화공공유관기관 종사자의 비대면 사업에 관한 인식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을 파악하여 향후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환경 구축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상위 항목은 크게 소속기관의 비대면 사업 또는 프로그램 추진 현황, 소속기관의 디지털 전환 대응 정도, 향후 비대면 사업 및 디지털 활용 관련 미래 예측, 응답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현황 4가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비대면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상위 5개 분야는 국내외 회의 50%, 심사 심의 48.3%, 공연 전시 38.8%, 교육 아카데미 36.7%, 사업 홍보 활동 30%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분야가 상위권인 것은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화상회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대면 사업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수이지만 신규 사업 확장 1.8%, 대면 활동 연계 비대면 사업 계획 1.8%와 같은 응답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과 관련한 설문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7%, 부정적인 평가는 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연령대별 매우 잘함, 비교적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동소이했지만 30대에서 다소 미흡, 아주 미흡으로 평가한 비율이 46.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속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문 인력 부족 58%, 제도 및 인프라 부족 57%, 기술력 부족 45%, 경직된 조직 문화 36%, 기관의 변화 의지 부족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계층 간 미디어 기기 이용 능력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2%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디지털 수용에 관한 능력 차이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단기간 내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및 미디어 기기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및 생활 환경 변화를 얼만큼 빠른 속도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격차 발생 정도가 다를 것이라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응답 비율이 72%,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관기관 종사자들은 비대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여 관련 기술 교육, 사업 확대, 기관별 협력 추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업무 환경 인프라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부산 지역의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4가지 관점에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사업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대면 관련 기술과 관련된 인력 충원, 해당 예술 분야 특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비대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과 함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비대면 문화예술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의 디지털 전략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략은 협의적 관점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광의적 관점인 ICT 전략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문화예술기관의 디지털 전략은 화면과 같이 ICT 10대 이슈를 망라하는 종합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형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환경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